신경치료의 마취, 통증, 기간, 전 과정 모두 설명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서포트하는 차온TV 이은영 원장입니다. 우리 저번 시간에 심한 충치나 다른 기타 이유로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으로까지 염증이 번지고 뚫고 나오는 잇몸 염증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. 제가 그 이름을 고름을 피스출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이렇게 심한 충치나 아니면 치아에 금이 갔을 때 치아 신경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꼭 받을 수밖에 없는 치료, 바로 신경치료에 대해서 오늘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신경치료의 마취, 통증, 기간, 전 과정 모두 설명드릴게요. 네, 신경치료 기간은 보통 한 2-3주 정도 걸리고요. 앞니는 2번에 끝나시는 분도 계신데 어금니는 정말 최소한으로 봐도 3번은 내원을 해주셔야 됩니다. 충치가 심해서 염증까지 같이 심하다고 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렇게 걸리기도 해요. 신경치료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? 일단 신경치료 자체가 단계가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. 한 단계를 여러 번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 감염된 신경과 염증 조직을 긁어내는 것도 한 번에는 어렵고 여러 번 해야 한다든지, 신경관 소독만으로도 또 여러 번 시간이 걸린다든지 하죠. 신경치료 마취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? 다른 발치나 아니면 충치치료 할 때처럼 마취는 똑같이 해요. 똑같이 하는데 신경치료 자체가 여러 번 받잖아요. 여러 번 받을 때마다 다 마취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 굉장히 유명한 후기 있죠. 치과 의사가 신경치료 할 때 아프면 왼손 들으라고 하는 게 아프니까 이제 그만하고 배려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경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, 왼손 들었으면 신경 남았으니까 더 제거해야겠다 하고 알아보려는 거다, 이런 후기들이 있는데 맞습니다. 정확해요. 신경치료 첫날이나 2번째 내원날 정도는 마취를 해드리는데 그 뒤에 염증이 조금 남아있는 거 제거할 때는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염증과 신경조직이 완전히 잘 제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의 통증 감각으로 치료에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제거가 완전히 되고 나서는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마취를 안 하고 진행하는 날도 있고요. 다만 신경치료 시에 마취를 충분히 해드려도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이러한 경우는 충치가 너무 심해서 염증이 많이 생겨서 이 염증 조직으로 인해서 마취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도 염증으로 마취가 안 될 정도로 병을 키우지 마시고 충치나 이런 것들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 과정이 더 많이 아프고 힘들어지기 전에 충치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신경치료 후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신경치료 받고 나면 많이 아플까요? 네, 아프실 거예요. 아픕니다. 치아가 좀 욱신욱신하고 우리한 통증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, 신경치료를 받으면 일단 치아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되어요. 원래 가지고 있던 신경과 혈관을 막 긁어내는 작업이어서기도 하지만 기존에 또 염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우리 왜 수술 받으면 깔끔하게 염증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깨끗하게 제거하고 치료하고 힐링을 하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가 다 제거되었는데도 수술 후에 아프잖아요.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치아는 일단 너무 예민해지고요. 아래 치아랑 맞닿을 때, 씹을 때 통증이 또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이제 신경치료하면 그 치아는 좀 닿지 않게 다듬어 드리는 편이고, 다듬어 드린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욱신욱신하고 우리한 통증을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. 참을 수 있는 통증 정도는 좀 일반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. 약을 먹어도 통증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든지 하시는 거는 신경치료 과정상에서 조금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과를 꼭 방문을 해보셔야 해요. 네, 그럼 실제 치아에서 신경치료를 직접 해보는 과정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단계로 신경에 도달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, 즉 신경관 입구를 찾기 위해서 치아에 구멍을 만듭니다. 치아를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. 치수강 신경이 시작되는 이 부위에는 치아처럼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위에 도달하면 치과 의사가 느끼기에 이렇게 퐁 하고 뚫리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2번째, 신경치료를 위해서 구멍을 넓힙니다. 신경에 접근하기 위해서 구멍을 낸 모습이고, 입구가 잘 찾아졌는지 확인하고 파일이라는 기구로 신경 하나하나에 접근하죠. 그리고 다음 단계로 신경관 길이를 측정하고요. 신경관 길이를 재는 룰러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. 이 길이에 맞춰서 근간 내부를 넓히는 과정을 수행하고, 그리고 나서 신경관 내부에 있는 감염된 신경을 긁어주고 한 단계 넓은 걸 이용해서 길이를 다시 확인하고 내부 염증과 이런 신경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시행합니다. 신경을 제거하는 과정과 함께 신경관을 소독하고요. 그리고 신경과 염증이 깨끗이 제거가 되면 넓힌 신경관에 세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단단하게 밀봉시킵니다.
페이퍼 포인터라는 재료로 안을 깨끗하게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메워주는 작업을 하죠. 신경관의 제거, 소독, 밀봉까지 완료된 신경관 가지를 우리 엑스레이로 좀 찍어봤는데요. 시간 관계상 신경분지 하나만 진행을 했어요. 잘 밀봉된 신경관을 확인할 수 있네요. 신경 치료하고 나서 맨 마지막 단계로 치아를 전체적으로 꼭 씌우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. 충치가 심하기 때문에 또 치아 상당 부분을 삭제하기도 하고요. 신경 치료 후에는 신경과 혈관이 아예 없어진 상태라서 치아의 영양분이 더 이상 공급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치아 자체가 좀 푸석푸석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.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이나 지르코니아 같은 어떤 재료들로 씌워주어야 합니다. 치아를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신경치료 따로, 씌우는 치료는 내 선택사항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신경치료의 마지막 과정이 이 치아를 씌우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. 씌우지 않고 그대로 쓰시면 치아가 깨져서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셔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. 이렇게 신경치료의 중요성과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렸는데, 신경치료의 시기를 놓치셨던 분들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건 신경치료 후에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치아를 씌우지 못해서건 발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. 발치하고 임플란트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다음 구간 건강 이야기로 찾아뵐게요. 안녕.